시어머니가 가사도우미 일을 하게 된 것은 남편의 사업이 망한 후였습니다. 성실함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남편인지라 저도 믿어주었고 시어머니께서도 돈을 빌려주셨어요. 하지만 사업은 성실함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했던 건 캠핑 관련 사업이었는데 결국 어마어마한 재고를 땡처리 특가로 처분하고 빚만 남긴 채 접어야 했죠. 어머니, 제가 취직해서 어머니 돈 다 갚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취직해서 빚을 갚겠다고 자신했지만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도 이미 자리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 그간의 경력을 살려보려고 해도 그만한 사람은 충분하다는 듯 남편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친정에 애들을 맡기고 일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까지 나서게 된 것이죠. 이번 주부터 나 아는 사람이 소개해준 일자리 한번 가보려고. 그 집 사모가 참 좋은 사람이라 사람을 막 부리는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살아 청소할 것도 없는 데다가 음식도 까탈스럽게 굴지 않는다더라. 오래 일하던 사람이 지방으로 가게 돼서 자리가 났는데 내 사정 알고 나한테만 알려주는 거라고 했어. 어머니, 그래도 안 하던 일이라 힘드실 텐데요. 하지 마세요. 저랑 성문 씨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아니야. 나도 아직 젊고 재력도 있는데 놀아서 뭐하니? 진작에 뭐라도 해야 했는데 이번 기회에 나도 사회생활 해보면 좋지. 어머니는 평생 가정주부로만 살았던 분이세요. 그래서 남편도 어머니께서 일한다는 걸 탐탁치 않게 여겼는데 본인이 지은 죄가 있으니 직접 말을 못하고 집에 와서 혼자 속상해하더라고요. 내가 회사를 그만두지만 않았어도 지나간 일 이제 와서 후회하며 뭐해. 괜히 그런 걸로 속 끓이지 마. 나도 어머님도 다 말리지 않고 당신 떠밀었는데 뭐. 누구나 사업해서 한 번에 성공하면 다 사업 가게?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어머니한테는 너무 죄송해서 평생 일이라고는 해보신 적도 없는 분인데 나 때문에 아버지한테 면목도 없고 내가 잘 설득해서 관두게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빌려주신 돈은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땅을 처분하고 남은 현금이었어요. 아픈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 눈치 보며 용돈 다 쓰지 말고 그 땅 처분해서 다 쓰고 오라고 하셨었거든요. 남편이 사업한다는 말에 그 돈을 조건 없이 주셨기에 당장 어머니 생활비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어머니 일을 그만두게 하려면 그만큼 벌어 저희가 생활비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장 애아빠 밑으로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만으로도 벅차서 힘들었죠. 어머니, 일은 좀 할만하세요? 듣던 대로 사모가 참 좋은 사람이더라. 나글나글하게 말도 예쁘게 하고 배운 사람이라 그런지 참 교양이 있어. 그래도 그런 집은 커서 혼자 청소하기도 힘들다던데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평생 해본 일이 청소랑 집안일인데 다른 일보다야 훨씬 낫지. 그리고 보수도 참 괜찮더라.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해볼걸 왜 놀았나 몰라. 다행히 시어머니께서는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힘들지 않다는 말은 거짓말인 것 같아 주말에 어머님을 뵈러 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답이 없는 겁니다. 전화도 받지 않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안방에서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엔 쓰러지셨나 싶어 흔들어 깨웠는데 다행히 자다 깬 것이었죠. 어머니, 어머니! 얼주나 엄마냐? 갑자기 웬일이야? 어머니 놀랐잖아요. 초인종을 눌러도 답도 없고 핸드폰도 받질 않으시고요. 못 들으셨어요? 그래?
아유, 미안해. 내가 하나도 못 듣고 잤나 보다. 아유,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그러고도 어머니께서는 몸을 가누지도 못한 채 다시 잠에 드셨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조용히 안방에서 나와 주변을 둘러봤는데 평생 그 깔끔의 대명사라고 불렀던 어머님 집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저분한 건 아니었지만 묘하게 사람 손을 덜 탄 것 같은 느낌의 집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님이 주무시는 동안 세탁기 빨래도 돌리고 집에서 해온 반찬으로 냉장고도 채웠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한참을 자다가 제가 갈 때쯤에나 겨우 눈을 뜨셨죠. 어머니, 많이 피곤하세요? 아니야. 좀 잤더니 개운해 좋다. 뭐 여직 안 가고 있었어? 그냥 좀 이것저것 했어요. 어머니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어머니, 일 그만두셔도 돼요. 저랑 성문 씨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아유, 괜찮다니까 왜 자꾸 그래.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안 하던 일을 해서 그런 거야. 니네가 걱정할 일 하나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 응? 그리고 일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못한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얼마나 곤란하겠어? 시어머니께서는 한사코 괜찮다시면서 염려 말라며 저를 다독이며 보내셨죠. 하지만 자식된 도리로 마음이 편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저희 애아빠 때문에 일을 하신다는데요. 저희가 파트타임 일을 더해서라도 그만두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어머니, 일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안색도 너무 안 좋고. 주말에 6시간 정도 정수영 가게 봐주기로 했어. 일단 그렇게라도 돈 만들어 볼 테니까 엄마한테는 어디서 돈 생겼다고 둘러대고 그만두라고 해. 당신 괜찮겠어? 평일 주말 내일이 그렇게 쉬지도 않고 일하면 당장은 어쩔 수 없지 뭐. 당신한테 많이 미안해. 애들한테도 그렇고 장인 장모님 볼 면목도 없어.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수만은 없지. 버티다 보면 좋은 날도 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도 그건 내가 잘 알아. 그리고 이럴 때 도우라고 가족이 있는 거야. 눈치 보지 마. 보란 듯이 일어나서 다 보답해드리면 돼. 내가 도울게 여보. 다음날 저는 퇴근하자마자 어머님이 일하고 계시는 평창동 저택단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소를 찾아 거리를 헤맸죠. 과연 으리으리한 궁전 같은 저택들이 늘어서 있어 그 위압감이 대단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주소지 저택에 도착했을 때 때마침 대문을 열고 두 사람이 나오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안 그래도 근처에 갈 일이 있어 그래요. 아유, 저 괜찮아요. 이 앞에 내려가서 버스 타면 금방이에요. 오늘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 마음에 걸려서 그래요. 네? 어머니! 응? 아가! 네가 여긴 웬일이야?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며 반겨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데리러 왔다는 사실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침 고용주인 그 집 사모가 옆에 있는 것 같아 이참에 직접 말씀드리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 얼굴이 너무 낯이 익는 거예요. 그 사모도 저를 빤히 바라보고요. 그러다 제가 먼저 아 하고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어요. 현이? 너 현이니? 선생님. 그분은 바로 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그것도 한때 같이 살았던 분이요. 제가 선생님을 만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인생의 가장 암흑기. 지울 수만 있다면 깨끗이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때였어요. 어머니께서는 어렸을 때 집을 나가버리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저는 매사에 불만이 많았고 늘 불안했었어요. 이번 시험 공부는
현이네 집에 가서 하는 게 어때? 우리 집? 우리 집은 좀... 야, 우리는 한 번씩 다 집에 초대했는데 너 안 할 거야? 사정이 좀 그래. 아빠가 집에 친구들 데려오지 말라고 했고. 아, 맞다. 현이 아빠만 있지. 아이, 미안. 자꾸 잊어.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이번 주는 같이 공부 못해. 갈 곳이 있거든. 그래? 그럼 선영이 너네 집에 가서 할까? 그래. 엄마한테 핫케이크 구워달라고 할게. 선영이네 엄마 핫케이크는 진짜 알아주지. 벌써부터 가고 싶다. 애써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해도 자격지심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사이에 끼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모르게 겉돌고 있었고 친한 것도 그렇다고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 애매한 사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2학년이 되었는데 그때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선생님은 그때 처음으로 부임한 초짜 선생님이셨어요. 좋게 말하면 열정이 넘치는 분이셨고 나쁘게 말하면 쓸데없는 간섭이 많은 분이셨죠. 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담임 이번에 초임이래. 완전 생짜. 어쩐지 뭐 하나하나 안 놓치고 전부 하려고 하는 게 피곤한 스타일 같더라. 우리 엄마는 그래서 더 꼼꼼할 수도 있다는데 우리한테는 완전 피곤한 스타일인 거지. 내가 중학교 때도 초임 선생님 만난 적 있거든? 완전 샌님이야, 샌님. 샌님이 샌님 같으면 얼마나 피곤한지 알지? 뭐 하나 대충 넘어가는 거 없이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교장 교감 선생님 말은 또 얼마나 잘 들어. 싫다. 어제도 하교 시간 5시라고 1분도 허락 안 하고 다 채워보냈잖아. 융통성 아예 없음. 젊고 의욕이 넘치는 초임여 교사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당시 제 삶만으로도 힘들고 버거웠던 저는 선생님한테 관심도 없었지만요. 반 애들은 출석부를 숨긴다거나 자질구레한 속임수, 쉽게 들통나버릴 다른 교과목 선생님과의 이간질로 담임 선생님을 은근히 괴롭혔죠. 그럼에도 선생님은 매일 아침 항상 웃는 얼굴로 들어왔어요. 얘들아 안녕? 오늘도 즐거운 하루? 선생님 하나도 안 즐겁거든요. 오늘 수학 쪽지 시험 있다고요. 그러니 더 힘내야지. 힘? 어차피 너네 1년만 지나도 오늘 본 쪽지 시험 점수 기억도 안 날 거야. 그런 걸로 주눅 들지 말고 내 하루가 쪽지 시험 점수 따위로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노력! 뭐래. 선생님도 반 애들도 지치지 않게 공격하고 방어하는 소리 없는 전쟁터였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머릿속엔 온통 딴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야간 자율학습이 말 그대로 자율이라 학교에 남는 애들이 많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제가 꼬박꼬박 학교에 남아 있었던 건 공부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였죠. 여보세요? 현이야. 아빠 지방 출장 있어서 이번 주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알아. 아빠가 식탁 위에 돈 놓고 왔거든? 그걸로 밥 사 먹고. 아버지는 일을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너무 많았어요. 한 달 동안 얼굴을 보는 게 손에 꼽았죠. 그런데 더 싫은 건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떠드는 애들이 있는 학교에 있으면 괜찮은데 누구도 반기는 이 없는 캄캄한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외동이라 챙겨야 하는 동생이 없는 건 좋았는데 솔직히 많이 외로웠던 시간이에요. 그러다 학기 초 상담 때문에 처음으로 선생님과 단둘이 이야기하게 된 적이 있어요. 원래 그런 상담이란 게 진짜 상담은 아니거든요. 선생님들도 우리한테 궁금한 거 하나 없지만 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 고민 있니? 없으면 됐다 식으로 상담이 끝나곤 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담임 선생님은 열정의 초임 선생님이셨잖아요. 5분도 안 돼 끝날 상담을 15분, 20분씩 한다고 애들 불만이 많았죠. 야 진짜 대박이야. 좋아하는 색깔은 왜 물어보냐?
야, 너한텐 좋아하는 색깔 물었어? 야, 나한테는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자기가 뭐 사줄 거야, 어쩔 거야? 왜 그딴 걸 물어? 내 황금 같은 점심시간이 오며 가며 30분이 허비됐어. 그러다 보니 저도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나한테는 어떤 쓸데없는 질문을 할까 싶어서요. 그렇게 제 상담 날짜가 다가왔고 저는 최대한 태연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현이는 집에서는 어때? 뭐가요? 뭐 고민이라든지 갈등, 뭐 그런 건 없어? 없는데요? 그러면 엄마, 아니, 아빠랑은 잘 지내? 잘 지내겠죠. 못 지내겠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잘 지내시는데요? 어? 두 분? 여기는 아빠만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현이야 괜찮아. 선생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왜요? 어? 선생님 앞이라고 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싫은데요. 물론 선생님 앞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현이가 선생님을 조금만 더 편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현이에게 도움이 되고 싶거든. 저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데요. 그럼 현이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선생님한테 말해줄래? 지금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도움이 필요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무슨 일이 있으면 집에 말하면 되지. 왜 선생님한테 말해요? 저 엄마는 없어도 아빠는 있어요. 왜 아빠도 없는 애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선생님 말은 그게 아니라 미안해. 선생님이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 선생님이 상담하는 게 미숙해서. 저를 상담하는 동안 선생님께서는 쩔쩔매셨습니다.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인계받은 정보와 제가 말한 정보가 다르니 당황하기도 했겠죠. 그러다 보니 자꾸 실수가 나왔고 제 심기를 건드린 겁니다.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알리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 캐묻는 것도 자기가 대단한 도움이나 될 것처럼 구는 것도 다요.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선생님을 싫어하기로 했죠. 더 열받는 건 선생님은 그 뒤로 저를 티나게 챙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평소엔 수업 후 그냥 나가면서 제가 주번일 때만 칠판을 다 지우고 나가신다거나 수업 시간 질문도 저한테만 특별히 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걸 한다거나요. 야, 담임, 장은이 편애하는 것 같지 않냐? 맞아. 나도 그렇게 느꼈어. 국제 검사할 때도 현이가 안 해온 날은 은근슬쩍 다음부턴 해오라고 넘어가기도 하고 현이 부를 때는 또 얼마나 상냥하게 불러. 현이야, 우리 현이. 누가 보면 엄만 줄.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장현이 엄마 없잖아. 애들이 그러는데 상담하고 나서부터 저러는 것 같대. 상담 때 장현이 엄마 없는 거 알고 담임이 특별히 더 챙기는 거라던데. 불쌍한 애 떡 하나 더 주는 거네. 어쩌겠어. 엄마 있는 우리가 더 참아야지. 못된 애들이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있는 교실에서 나누는데 수치심마저 들었습니다. 어설픈 동정은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요. 내가 숙제검사를 안 해달란 것도 아니었고 주번이 하는 일을 줄여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욕은 제가 더 먹었습니다. 그러다 급식실에서 우연히 담임을 마주친 거예요. 피하려고 했는데 담임이 먼저 알아보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겁니다. 현이야, 급식 먹으러 왔어? 현이 너 이거 하나 더 먹어. 선생님, 바나나 우유 별로 안 좋아하거든. 됐어요. 참, 먹으라니까. 됐다니까요. 자꾸 됐다는데도 다른 애들 다 보는 앞에서 저한테만 바나나 우유를 하나 더 챙겨주려 하니 열받아서 그냥 지나치려다 선생님 옷에 제 급식판을 엎어버리고 만 겁니다. 순간 그 떠들썩한 급식실에 정적이 흘렀고 저는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개망신이라는 생각에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어머, 서인아쌤, 괜찮으세요? 어쩜 좋아, 다 버렸네. 예, 너 이래놓고 사과도 안 하니? 아, 저는 괜찮아요. 현이야, 선생님 괜찮아. 선생님, 현이야, 현이야! 결국 그 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박차고 나가버렸죠. 저는 학교 생활에서 바라는 게 없었어요. 남들 눈에 띄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게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자꾸 선생님 때문에 제가 애들 사이에서 튀는 거예요. 편애받는 장현이, 엄마 없는 장현이, 버릇없는 장현이로요. 그 일로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 불려가 선생님들 사이에 문제아라는 낙인이 찍혔죠. 현이야, 너 이나 선생님 옷에 식판 엎었다며? 그래놓고 사과도 안 하고 도망치고, 응? 왜 그래? 너 원래 그런 애 아니었잖아. 요즘도 아빠 안 들어오셔? 장현이, 선생님이 묻잖아. 왜 대답을 안 해? 1학년 때 선생님은 아버지와 직접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정까지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그걸 무기로 사용하라고 허락한 적은 없는데 선생님은 그걸로 협박도 하셨습니다. 너 계속 이러면 아빠한테 연락할 수밖에 없어. 너희 반 이나쌤 초임이라고 만만하게 보고 무시한다는 말 들리던데. 네가 앞장서서 그러는 거야 뭐야? 집에 어른이 안 계셔서 네 멋대로 하는 거야?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뭐? 담임 선생님 초임이라고 만만하게 보고 무시한 적 없다고요. 자꾸 저 건드려서 애들 눈치 보게 만든 건 선생님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저만 욕먹고 있다고요. 현이야, 너 선생님을 그런 식으로 쳐다보고? 아휴, 됐어. 수업 종쳤으니까 얼른 들어가기나 해. 물론 선생님 옷에 식판을 엎지르고 사과도 안 한 건 잘못한 일이었지만 이게 다 담임 선생님의 과도한 관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다들 저만 잘못한 것처럼 구니까 속상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은 내내 보이지 않다가 옷을 갈아입고 종례 시간에는 들어오셨어요. 애들을 보내면서 저를 따로 불렀죠. 그냥 도망칠까 했는데 학교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계속 마주쳐야 하니 결국 남았고요. 현이야, 선생님이 미안해. 너 싫다는데 자꾸 억지로 줘서 그렇게 된 거잖아. 선생님도 선생님이 된 게 처음이라 너희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아직은 잘 몰라. 그래서 실수도 하게 되고 의도치 않게 너희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도 있었을 거야. 그건 선생님이 반성할게. 선생님 때문에 속상한 게 있었다면 한 번만 봐주라. 응? 선생님 성격에 불러다 혼낼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막상 그렇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다 보니 화는 온데간데 없이 마음만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선생님 아까 옷 갈아입으러 집에 갔다 오는 길에 집에서 가져왔어. 선생님이 만든 빵이거든. 어제 만든 거라 좀 차갑긴 한데 그래도 맛있을 거야. 너 선생님 때문에 점심도 못 먹었잖아. 미안해서 주는 거니까 받아줘. 선생님은 제 손에 빵 3개가 들린 봉투를 쥐어주었어요. 그리고 남이 볼세라 대신 가방에 넣어주었죠. 아기가 있는 선생님은 아니었어요. 선생님들 중에 애들을 정말 얄밉다고 생각하며 나쁜 마음으로 괴롭히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분들에 비하면 담임 선생님은 좋은 분이시긴 했죠. 그 뒤로 선생님은 애들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체육이나 강당 조회 시간처럼 교실을 비울 때 잠시 들어와 제 가방에 간식을 넣어주는 식으로 남몰래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가방을 열 때마다 고소한 빵 냄새가 날 때면 저도 모르게 웃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누구세요? 장문석 씨 집입니까? 그런데요.
예, 혹시 아빠 계시니? 아빠 안 계세요. 잠깐 문 좀 열어볼래? 무시무시하게 생긴 남자가 아버지를 찾으며 문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물쭈물하자 무서운 목소리로 자꾸 아버지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아저씨가 확인 좀 해야 하니까 문 좀 열어봐. 아빠가 없으면 당당히 문 열 수 있는 거 아니니? 계속 그렇게 문 안 열어주면 아빠가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확인 좀 하게 문 좀 열라고. 그 남자는 급기야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같아선 바로 경찰서에 연락했어야 하는 일인데 그때 딱 제 사고가 아버지가 집에 없다는 걸 보여줘야겠다는 쪽으로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게 됐고 그 남자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온 집을 휘저으며 아버지를 찾아다녔어요. 장문서 어딨어? 당장 나와. 아빠 없다고요. 정말이에요. 연락은 해봤어? 요즘은 연락도 안 와요. 지금 해봐. 내가 보는 앞에서 해보라고. 저는 그 남자의 지시에 오들오들 떨면서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버지는 제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식탁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던지며 난동을 피우더라고요. 아이씨, 내 돈을 안 갚을 셈인가? 야, 너 이름이 뭐야? 장현이요. 연희야, 아저씨가 아빠를 많이 찾고 있거든?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아빠가 아저씨 돈 가지고 날라서 나쁜 사람이 된 거지. 아빠가 아저씨 돈을 안 갚으면 진짜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빠한테 연락 오면 똑똑히 전해. 그 돈 딸한테 받을 수도 있다고, 어? 그리곤 무시무시한 협박을 남긴 채 쓰레기통을 걷어차며 가버렸습니다. 저는 안간힘을 써서 문을 꼭꼭 잠근 후에 현관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빚쟁이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드린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때 떠오르는 어른이 선생님밖에 없더라고요. 여보세요? 현이야, 무슨 일이야? 선생님. 왜 그래? 왜 울어? 그게 저희 집에 와주시면 안 돼요? 집? 알았어. 선생님이 지금 당장 갈게.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선생님은 그 길로 바로 저희 집으로 달려와 주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선생님을 보자마자 마음이 놓이면서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선생님은 함께 현관에 주저앉아 우는 저를 달래주며 다독여 주셨습니다. 이제 괜찮아. 선생님 여기 있잖아. 걱정하지 마. 응? 그 아저씨가 또 오면 어떡해요? 아빠는 연락도 안 되는데 그 아저씨가 아빠가 돈 안 갚으면 저한테 갚으라고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괜찮아. 그럴 일 없어. 현이야, 그러지 말고 너 선생님 집에 같이 가 있자. 선생님 집에요? 선생님도 혼자 지내서 현이 지낼 방도 있고 상관없어. 정 무서우면 선생님이랑 같이 있으면 되지. 아빠 오실 동안만이라도 함께 있자. 응?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부모님 안 계시면 선생님이 현이 보호자인 거야. 가자. 선생님은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집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저는 교복과 옷 몇 벌만 챙겨 선생님 집으로 가게 된 것이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염치도 없는 짓이었어요. 학생 개인 사정으로 집까지 내어주는 선생님은 또 뭐고요. 저도 선생님도 일반적이지 않았던 건 맞죠. 현이는 이 방에서 지내. 선생님이 이불 펴줄게. 선생님은 혼자 사시는 거예요? 고향이 여기가 아니니까. 우리 학교로 부임해 오면서 얻은 집이야. 그 방은
가끔 선생님 부모님 오시면 지내시는 방. 정말 여기서 지내도 돼요? 된다니까 글쎄. 잘 됐지 뭐. 선생님도 가끔 혼자 있을 때 심심하고 무섭고 그랬거든. 선생님은 대수롭지 않은 일을 하는 듯 장롱에서 이불을 꺼내 바닥에 깔아주셨죠. 그러면서 금방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도 차려주시는 거예요. 손이 어찌나 빠른지 금세 찌개 하나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선생님 지금 좀 신난다? 애들 데려와서 음식 해주는 거 선생님 로망이었거든. 근데 사회쌤한테 물어보니까 반 애들 전부 데려갈 수 있는 거 아니면 꿈도 꾸지 말래. 그래서 접었지 뭐. 그러니까 이건 비밀이야. 알았지? 네. 어서 먹어봐. 선생님이 만든 빵 먹어봤지? 요리 곧잘 한다니까. 물론 그날 선생님이 해주신 음식이 맛은 있었지만 저에게 맛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리가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음식을 해주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요. 아버지가 계시는 날엔 제가 음식을 하니 누군가 제게 음식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생소한 일이었죠. 평소엔 3, 4일치 밥을 한꺼번에 해놓고 누렇게 변한 밥을 퍼서 조미김에 싸서 먹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놓고 가신 돈으로 밖에서 사 먹고 들어오는 날도 있었고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이 내가 하지 않아도 내 앞에 차려진다는 게 저한테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자 막상 먹으려고 하니 목이 메어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 입에 안 맞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럼 왜? 무서워서 그래? 그 아저씨 또 올까봐? 아니, 좋아서요. 어? 선생님이 차려주신 밥상이 너무 좋아서요. 현이야. 결국 잘 차려진 밥상을 놓고 선생님과 저는 또 한바탕 눈물을 쏟았죠. 저는 좋아서, 선생님은 그런 제가 안쓰러워서 흘린 눈물이었어요. 선생님이 울지 말라고 건넨 휴지에 저는 마음의 고삐가 풀린 듯 서름을 쏟아내었습니다. 엄마가 저 5살 때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 뒤로 잠깐 할머니 집에서 살았는데 저 8살 때 아빠랑 할머니가 싸워서 집을 나온 뒤로 저한테 이런 밥상 차려준 사람 선생님이 처음이에요. 그랬구나. 현이 많이 힘들었겠다. 맨날 제가 아빠 밥상 차리고 기다려도 이제 아빠는 오지도 않아요. 식탁은 밥 먹는 데 아니고 아빠가 집 비울 때 돈 드는 곳이고요. 저는 혼자 넓은 식탁 쓰는 게 싫어서 집에서도 식탁에서는 밥 안 먹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현이야, 다시 집에 가게 되더라도 혼자 밥 먹기 싫거나 남이 해준 밥 먹고 싶으면 선생님 집에 와. 선생님이랑 같이 먹자.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날 속도 없이 묻지도 않은 제 가정사를 줄줄 이야기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마 그날은 돌을 씹어먹었어도 좋았을 거예요. 제 눈물이 그치자 선생님은 일부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쉬지도 않고 신나게 떠들어댔고 저는 웃으며 밥을 2공기나 비웠죠. 그 후로 그 며칠 선생님과 함께 지냈던 그 단 며칠이 제가 성인이 되기 전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말이 선생님이지 초임이라 저랑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 것도 아니라서 마치 큰언니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레 저도 아침 저녁 준비를 함께 하게 되었고 매 순간 정말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쌤, 제가 계란말이 할까요? 현이 너 계란말이 할 줄도 알아? 그거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건데. 저 그거 중학교 때 마스터했어요. 눈 감고도 해요. 그래? 그럼 햄도 넣어줘. 햄도? 쌤, 햄 좋아해요? 어른 되면 햄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안 먹긴 왜 안 먹어? 그 맛있는 걸. 듬뿍 넣어줘, 듬뿍. 칼 조심하고. 선생님과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날 때면 문득문득 엄마가 있었으면 이런 기분이었을까 싶더라고요. 가족과 달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그저 시간이 안 갔으면 싶고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으면 싶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 그렇게 신나는 일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되는 거라 등하굣길 비밀스럽게 행동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선생님과의 비밀이 생겼다는 것도 신나기만 했고요. 하지만 그 행복은 역시 아버지가 돌아오게 되면서 끝이 나고 말았죠. 장현이, 너 왜 안 들어와? 아빠 왔어? 나 잠깐 친구랑 편의점. 늦지 않게 다니라니까? 맨날 이 시간까지 그렇게 밖에 돌아다닌 거야? 알았어. 들어갈게. 그때 저는 선생님과 함께 드라마를 보고 있었거든요. 날벼락 같은 소식에 방금 전까지 하하호 떠들던 행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아빠 오셨대? 네. 아빠 찾으시겠다. 얼른 가자. 근데 가기 싫어요. 종종 놀러와. 아빠 출장 가시면 또 오면 되지. 그래도 돼요? 그럼. 선생님은 항상 웰컴. 열쇠도 그냥 가지고 있어. 살면서 그런 선생님 만나기 힘들어요. 제대로 된 부모 사랑을 받지 않는 아이를 위해 자기 집 열쇠를 넘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근 2주간의 선생님과의 생활을 접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천국에 한번 가보면요. 다시 돌아온 곳이 지옥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전까지만 해도 그냥 살만하다 싶었는데 아빠와 사는 하루하루가 왜 그렇게 힘들던지요. 장현이, 혼자 있는 동안 집 청소도 안 하고 살았어? 어지르는 사람이 없는데 청소를 왜 해? 이거 봐. 먼지가 이렇게나 쌓여있는데 세상에 청소는 하고 살아야지. 나 혼자 살고 먹기도 바빴어. 집에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게 싫었으면 아빠가 좀 자주 들어오지 그랬어. 뭐? 아빠는 일하느라. 됐다. 들어가. 근데 빚은 다 갚았어? 어? 그 아저씨 빚 다 갚았냐고. 그 아저씨 또 찾아오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테니. 그리고 그런 사람들 찾아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마. 계속 행패 부리면 경찰 부르고. 겁도 없이 기집애가 왜 문을 열어? 문을 열게. 그게 내 잘못이야? 미리 말이라도 해주던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일 겪으면 머리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아? 늘 그랬지만 그날따라 제 마음을 몰라주는 아버지가 더 섭섭하더라고요. 늘 일 핑계대고 집을 비우면서 제가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을 아버지가 더욱더 미웠고요. 이번엔 또 언제 나가려나 빨리 안 나가려나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 얼마 뒤에 집에 갔더니 낯선 여자가 집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누구? 장현이, 인사해라. 앞으로 아빠랑 같이 살게 된 사람이야. 엄마라고 부르는 게 힘들면 당분간은 아줌마라고 불러도 돼. 아빠, 나한테 그런 말 없었잖아. 너한테 말도 없이 갑자기 집에 데려온 건 미안한데 아빠 곧 일하러 가야 되니까 마음이 급해서. 그간 엄마 없이 산 10수년의 세월 중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여자친구를 제게 보여준다거나 새엄마를 드린다거나 하는 일은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아버지와 저 둘 사이에 있는 암묵적인 룰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곧 고3인데 이제와 엄마가 왜 필요하겠나요? 그러니 새삼스레 집에 여자를 들인 아버지가 못마땅했죠. 하지만 그 여자가 있는 데서 더는 불만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 인사도 없이 그냥 방문을 닫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늘 제멋대로 구는 아버지한테 진저리를 치면서요. 성인이 되면 당장 이 집을 나가고야 말겠다고 다짐도 하면서요. 그 여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계모였습니다.
아버지 있을 때는 살살거리며 퍽이나 좋은 새엄마처럼 굴다가도 아버지가 안 계시면 밥도 차려주지 않고 자기 먹은 그릇 설거지도 시키는 사람이었죠. 피차, 너나 나나 서로 좋아서 같이 있는 거 아닌 것 같으니 너 대학 갈 때까지만 서로 예의 좀 지키며 살자. 서로 예의를 지키자더니 은근히 집안일이란 집안일은 다 시켜먹었어요. 원래도 혼자 하던 일이니 집안일 하는 거에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왜 제가 그 여자 속옷 빨래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속옷 빨고 있는데 화장실 문 벌컥 열어 대야에 자기 속옷 집어던지는 거예요. 하는 김에 내 것도. 제가 왜요? 말했잖아. 하는 김에. 하는 김에 몰라? 손바닥만한 팬티 한 장 더 빤다고 네 손이 닳니? 저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 물에 젖어 축축한 그 여자 속옷을 대야 밖으로 뺐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옷을 집어 이번엔 저한테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 여자 속옷이 질척거리면서 제 머리에 달라붙는데 순간 열이 빡 올랐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너야말로 뭐 하는 거야? 내 말 못 들었어? 제대로 문대서 빡빡 닦아. 알아들어? 그러고는 화장실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제가 왜 그 여자 속옷을 빨아요? 분이 나서 욕조 구석에 던져놓고 나몰라라 했죠. 그랬더니 그날 저녁 아버지 앞에서 눈물바람을 하는 거예요. 검은 머리 짐승 걷어 키우는 거 아니라더니 얘 구박에 나 못 살아요. 왜 그래? 현이가 뭐 말 안 들어? 말 안 들으면 다행이게요? 자기 속옷 빨래야 제가 하는 김에 해줄 수 있지만 제 아빠랑 사는 여자라 싫은지 제 속옷은 욕조 한 구석에 던져놨더라고요. 뭐야? 아버지는 화장실에 들어가 제가 욕조 구석에 던져놓은 그 여자 속옷을 보았고 저를 불러서 크게 혼냈어요. 장현이, 너 새엄마 속옷 던졌다는 게 사실이야? 그건 아줌마가 먼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어딜 감히 어른 물건을 갖다 저렇게 던져? 너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어? 저는 속으로 뭘 가르칠 새나 있었냐고, 그만큼 집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아버지 입장에서는 대드는 꼴밖에 안 됐으니까. 아무리 제가 억울하다고 해도 그 여자한테 빠진 아버지가 제 말이나 들었을까요? 결국 저는 입을 다무는 쪽을 택했습니다. 다음날 아버지는 또 일주일간의 지방 출장을 떠났고 저는 그 여자와 단둘이 있는 게 싫어 집을 나와버렸어요. PC방에 갔다가 늦은 밤에는 공원 화장실에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학교는 배가 고파서 갔어요. 수업을 듣는 게 아니어도 종식, 석식 2번은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학교에 가지 않으면 선생님께서도 걱정하실 테니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그렇게 5일을 살았는데 갑자기 엎드려 잠든 저를 누군가 부르는 거예요. 야, 장현이, 너 상담실로 오래.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어 괜히 찔린 마음에 심장이 두근두근 대더군요. 그렇게 상담실에 갔더니 세상에 아버지가 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아버지는 제가 집 나간 줄도 모르고 있다가 일정보다 빨리 돌아와 알게 된 거였습니다. 너 집에 안 들어갔다며? 새엄마 연락도 안 받고. 그 여자 나한테 연락한 적 없어. 너 진짜? 아버지는 제게 버럭 소리를 지르려다 옆에 있던 선생님 눈치를 살피며 자중했죠.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선생님께 알리고 싶지 않은 가정사를 줄줄 이야기하며 저를 잘 부탁드린다, 죄송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대접까지는 아니어도 사람 대접은 해야지. 아빠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 아버님, 제가 잘 타이를 테니 이만 돌아가 보세요. 수업도 들어야 하잖아요. 선생님, 제가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 애가 제대로 배운 게 없어요. 염치 없지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버님.
걱정 마시고 가보세요. 아버지는 학교 끝나는 대로 곧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으름장을 놓고 갔습니다. 상담실에 선생님과 단둘이 남게 되자 그제야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우는 건 약한 모습이라 아버지 앞에서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그나마 다행이었죠. 현이야, 집에 아줌마 들어온 거 왜 말 안 했어? 말해도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그렇다고 집을 나오면 어떡해. 선생님 집 열쇠도 있잖아. 왜 선생님 집으로 안 오고? 어디에 있었던 거야? 그냥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 없을 때 가는 건 괜찮은데 새엄마 때문에 집 나왔다고 하기 싫어서. 일단 오늘은 집에 들어가. 응? 밖에서 지내는 거 위험해. 정 힘들면 그때 선생님한테 다시 연락해. 알았지? 거의 1년만 참으면 되는 일이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이 수십 년일 텐데 그깟 1년, 그래 더럽고 치사해도 한번 참아보자. 그 결심으로 돌아간 집이었죠. 그런데 일주일 뒤 갑자기 난데없이 아빠가 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3개월이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여자랑 3개월이나 이 집에서 매일 단둘이 얼굴을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이 너 새엄마 말 잘 듣고 있어. 아빠 가볼 거야. 아버지는 경고하듯 말 한마디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라. 아빠가 올 때 선물 사올게. 보고 싶을 거다. 그런 말은 낌새도 없이요. 일주일은 어떻게 버틸만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장기 출장 갔다고 보란듯 부려먹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밥 차려라. 야자하지 말고 와서 빨래나 널고 저녁이나 해라. 자기 전에 어깨며 다리 좀 주물러 봐라. 제가 그걸 왜 버티고 참아줘야 하나요? 결국 그 여자 뒤치다꺼리 하다 일주일 만에 나와버렸고 다시 공원 신세가 되었죠. 진짜 선생님께라도 연락할까. 그렇다고 아빠가 올 때까지 선생님 집에서 지내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나타난 거예요. 현이야, 선생님.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너 또 집 나온 거야? 선생님은 퇴근 후 저녁 산책을 하러 나오면서 저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선생님께서는 일단 저를 데리고 집으로 데려가셨어요. 선생님 앞에서 제 서름은 본물 터지듯 쏟아졌고 선생님께서는 꺽꺽거리며 우느라 제대로 말도 못하는 제 말을 차분하게 잘 들어주셨죠.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선생님이랑 같이 있자. 여기 있으면 돼. 선생님, 저 진짜 집에 가기 싫어요. 그 여자랑 같이 있기 싫어요. 알았어. 알았어. 안 가도 돼. 그날 선생님 품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제가 울 때면 선생님은 항상 함께 울어주셨어요. 저는 그게 제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선생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함께 지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여자가 법적 보호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아버지께 연락을 드린 거예요. 거기다 아버지 연락을 받은 그 여자가 학교까지 쫓아와 난동을 부리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선생님이에요? 애 아빠한테 전화해서 방임이니 뭐니 그딴 소리 짓거린 게? 어머님,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현이 어머님 되시잖아요. 그런데 현이를 제대로 돌봐주시지도 않고 구박까지 하시니 담임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그쪽이 봤어요? 내가 구박하는 거 그쪽이 봤냐고. 그리고 뭔데 그렇게 나서요? 담임이면 다예요? 듣자하니 며칠 애 데리고 있었던 게 그쪽이라면서요? 아니 세상에 어떤 선생님이 법적 보호자 허락도 없이 애를 데려가지? 애 아빠나 내가 그거 허락했던가? 어머니, 자꾸 어머니 하지 마세요. 누가 어머니야?
나 이번 일 그냥 안 넘어가? 그쪽이 한 말 때문에 내가 애 아빠한테 어떤 사람이 된 줄 알아? 그 여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교장 선생님한테 이 사실을 직접 알렸습니다. 저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 선생님은 부모 허락도 없이 애를 강제로 데려간 파렴치한 교사가 돼버리고 만 것이에요. 교장 선생님, 선생님이 억지로 데려간 거 아니에요. 제가 따라간 거라고요. 제가 그 여자랑 있기 싫어서 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답답함을 호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이 문제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제 사정 같은 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나쁜 소문은 금방 퍼지잖아요. 선생님이 애들을 데려다 집에서 몹쓸 짓을 한다더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까지 퍼졌죠. 결국 선생님은 그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게 다 저 때문이잖아요. 아니야, 현이야. 이거 너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야? 어른답지 못한 어른들 때문에 생긴 일이지. 선생님이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선생님 이제 학교 떠나시는 거예요? 이제 못 만나요? 타 지역으로 정근을 가게 됐어. 연락할게. 응? 울지 말고. 선생님이 이런 말밖에 해줄 수가 없어. 너무 미안한데 1년만, 딱 1년만 견뎌보자. 응? 그게 선생님과의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선생님이 떠난 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아버지랑 크게 싸웠죠. 그동안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며 하지 않았던 말 모두 쏟아내면서요. 날 낳아놨으면 제대로 책임을 져야지. 아빠가 아빠답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도 아빠 때문에 나가버린 거 아니야. 그럼 아빠라도 엄마 역할을 했어야지. 나 몰라라고 한 달에 2-3번만 들어오면서 아빠 역할 한 게 뭐야? 뭐냐고! 장현이, 아빠라고 뭐 밖에 나가고 싶어서 그래? 다 너 위해서. 뭐가 날 위해서인데? 아빠도 지긋지긋해서 나간 거잖아. 나 책임지기 싫어서 밖에서 사는 거잖아. 그 여자 데려온 것도 아빠 역할 하기 싫어서 들인 거잖아. 지긋지긋해 진짜. 진절머리나. 다 싫어. 진짜 다 싫어. 그날 아버지는 제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집에서 내보냈죠. 사랑으로 결혼한 게 아니라 부모 역할 대신할 사람이 필요해 들인 게 맞은 거죠. 그렇다고 아버지와의 사이가 좋아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 뒤로 제 마음은 더욱 굳게 닫혀버려 대화해 본 적도 없으니까요. 졸업 이후에는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았고 결혼할 때도 본이 말레이시아에 가 있어 오기 힘들다며 축의금만 보냈더라고요. 남처럼. 선생님과는 한동안 연락했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내가 너무 눈치 없이 연락했나, 역시 믿기도 하겠지. 귀찮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더는 연락하지도 못했고요. 그렇게 지난 세월이 10수년인데 그곳에서 만나다니요. 귀찮다니, 밉다니, 나 그런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었어. 저는 저 때문에 선생님 인생이 망했겠다 싶어 내내 선생님 걱정만 했는데요. 정말 현이 너는 예나 지금이나 아주 쓸데없는 걱정을, 어른 걱정을 왜 해? 이거 봐. 선생님 이렇게 좋은 집에서 잘만 살잖아. 그러게요. 솔직히 선생님 보자마자 너무 다행이다. 그 생각부터 했어요.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어찌나 꼭 잡았는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고요.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들어가자. 아주머니도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의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선생님 댁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말만 따나
으리으리한 궁전 같다던 거실이 눈에 들어왔죠. 선생님은 저희 두 사람에게 향이 좋은 차를 내어주시며 이야기하셨어요. 연락 못했던 건 사정이 있었어. 원래는 다른 지역으로 정근을 가게 된 건데 그곳에서 새 학기를 시작하려니 엄두가 안 나더라. 솔직히 그 학교에서 너무 많은 실망을 했거든. 학교가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곳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회피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장소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는 있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자리는 내려놓고 제대로 된 청소년 상담일을 하고 싶던 차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유학을 간 거야. 미국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네 연락처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저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만난 남자랑 결혼해 살다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왔어. 그동안 살면서 현이 너 생각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지켜주지 못한 제자였단 생각에 자책도 많이 했어. 선생님이. 어쩌면 서로를 평생 마음에 묻어두고만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기적적으로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자주 선생님을 찾아뵙고 있었어요. 저희 사정을 들은 어머니께서 그런 분이라면 더욱 뭔가 해드려야 한다면서 일을 고집하셨거든요. 전에 없던 고집에 저도 남편도 두 손 두 발 들게 됐는데 다행히 일이 익숙해지면서 피로감을 느끼는 일도 줄었죠. 저는 어머니 일 끝나는 시간에 맞춰 선생님 집에 들러 모셔오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께서 절 부르시더라고요. 현이야, 잠깐 나 좀 보자. 네? 무슨 일이세요? 이거 너 안 좋아할 건 아는데 그래도 도움이 됐음해서. 네? 이건 선생님 돈이잖아요. 아주머니한테 사정 들었어. 사정이 안 좋다며? 돈 빌릴 곳도 없어 일하게 되신 거라고 처음에 그러셨거든. 자꾸 그게 생각나서 내가 잠이 안 오더라. 안 돼요. 어떻게 선생님 돈을 빌려요. 스승은 언제나 스승이야. 내리사랑은 언제나 내리사랑이지. 받아도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그때 갚아. 하지만 요즘 대출이자가 좀 비싸니? 애도 있다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남편은 주말도 없이 일하고 숨 좀 쉬면서 애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그러고 살아. 선생님,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나는 현이 네가 행복한 게 최고야.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 그렇게 선생님 덕분에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때론 친정엄마, 때론 친정언니라고 생각하며 자주 찾아뵙고 있어요. 부모 복이 없어 괴로웠는데 제게 이렇게 좋은 인연이 생기려 그랬나 봅니다. 그러니 이 인연 소중히 여기며 감사히 살아야죠.